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 8월 봄마을 원예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다른 동료 직원분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어 참석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순서로 신입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달 정규직 입사 사원은 총 3명입니다. 먼저 문진진료실 황신영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7월 1일자로 입사하여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좀 지나긴 한데 지난 6월 4일자로 김희수 내과 전문의가 입사하여 같이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총무팀에 박준원 산원이 7월 20일자로 출근하여 근무 중입니다. 모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8월 생일을 맞은 임직원을 축하해주는 시간입니다. 8월 생일을 맞은 임직원은 총 8명입니다. 명단을 호명해드리며 호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상담센터 김민호 센터장, 기초간호팀 장은영 팀장, 기초간호팀 안금아 사원, 기초간호팀 허다인 사원, 기초간호팀 김진주 사원, 사업부 박성재 부장, 영상의학팀 이다영 사원, 문진진료실 김희수 과장. 이상 호명한 8명 전원에게는 재단에서 소정의 축하 선물을 지급하였습니다. 8월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꽃마을 초대석 시간입니다. 매달 저희 재단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임직원분들을 선정하여 근황과 얘기를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재단 홍민석 상무이사와 김민호 센터장의 진행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꽃마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 손님으로 한의원에서 근무하시고 계신 선생님 3분을 모셨습니다. 이번 달에는 한의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몇 가지 이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의원의 업무를 맡고 있는 실장 김은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현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영미입니다. 지금 이제 8월이라서 그런지 날씨도 너무 더워졌고 몸보신에는 좀 한약이 좋은 것 같은데 부모님하고 제 가족분들하고 아니면 지인들한테 선물을 하면 좋은 한약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장님? 우선은 이제 연령대와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한약이 아주 가장 좋고요. 보통은 이제 사양공진단과 경옥고가 있는데요. 경옥고는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알약으로 된 환약이랑 그리고 액체로 된 스틱이 있는데 2가지는 이제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뭐 젊은 층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약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지는 이제 어르신들이 또 이제 떠서 드시기에는 되게 편하게 또 잘 드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율도 높고요, 어르신들한테는. 그래서 예. 저도 그 강옥고를 몇 회에 걸쳐서 저희 홍천 시골이 할머니께 가져다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드시고 너무 무릎이 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사양공진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금액대가 조금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게 특별한 날이 아니면 좀 힘들어서 경옥고를 좀 많이 갖다 드렸었는데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이게 드시고 나서 이제 무릎이 펴졌다. 그렇게 하니까 예, 효과가 되게 좋구나 알게 되겠더라고요. 제가 또 그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다른 외국인 검진을 마케팅을 하고 저희 검진센터에 오셔서 검진을 받게끔 외국인과 소통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한의원에도 굉장히 많은 외국인 분들이 해외에서도 뭐 약을 뭐 받기를 희망하시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제외 교포라든지 뭐 실제 그 외국인 분들이 많이들 찾아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한의학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야 당연히 잘 알고 있겠지만 외국인들은 어떤 경로로 그런 걸 찾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경험하는 이 한의학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좀 보여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외국 분들이 사실은 많이 방문하고 계신데 특히 중국인 분들 아니면 베트남, 요즘은 이제 일본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고 일본 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지인 소개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해보시고 효과가 있어서 사실 이제 한국하고 가까우니까 거리도 당일로 뭐 입국하셔서 이제 시간 맞춰서 오시는 경우도 많으시고 근데 오시면 이제 가장 신기하시는 게 한방 검사가 좀 신기하신가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검사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신기하시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다고 봅니다. 이 한류의 영향도 좀 있을까요, 혹시? 없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네. 구기선양하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렇기도 하고 그 신뢰도라는 거는 원장님하고 상담을 하고 나면 그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뢰도라는 건 그 효과도 있어야 되니까 약에 대한 떨리네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떨릴 수 있습니다. 네. 카메라 블러팅 있으시죠? 네, 있죠. 저희가 뭐 카메라 써볼 일이 없어가지고. 너무 다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티가 전혀 안 나고 이거 보고 할까요? 그냥 보고 하셔도 되죠. 괜찮아요. 그래서 검사도 검사지만 원장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난 뒤에 그 신뢰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약을 또 드시면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약을 쭉 드시거든요. 네. 그래서 드셔보시고 효과가 있으니까 지인들한테도 소개가 가고 거기에서 가장 큰 신뢰도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류에 대해서 왜 여쭤봤냐면 사모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2020년도가 19년도에 그 K 콘텐츠 K 컬처 박람회 를 일본에서 진행했던 거기를 한번 다녀왔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 오신 지 5년이나 됐어요. 저 6년, 7년 됐죠. 네. 경보팀이랑 같이 갔었는데 저희가 자그마한 꿈마 한방병원 이제 부스를 차려놓고 그 약을 설명하고 제가 이제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 가운을 입고 괜히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K컬처라고 해서 K-팝 아이돌 가수들도 많이 오고 한국의 음식 이런 것도 소개가 많이 돼 있었는데 저희 부스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었어요. 그래서 뭐 약은 어떻게 먹는 거냐, 뭐 검사는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느냐, 뭐 금액은 또 얼마냐는지 제가 좀 물어봤거든요. 통역분이 계셨기 때문에 혹시 어떤 경로로 이런 그 한의학을 좀 접하셨는지 여쭤보니까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 네. 드라마에서 누가 공진단을 먹었대요. 그러면서 저게 그 드라마에 이제 부자들이 나오면서 부자들이 먹는 약이라는 좀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고급진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주신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이란 드라마가 또 네네네. 예. 그쵸. 네. 그래서 요즘도 그렇게 한류가 영향이 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은 좀 벌써 떨리시나요? 네, 떨려요. 예. 긴장하지 마시고요. 몇 번 하시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지시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질문 받으면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람에 대한 질문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의원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면은 저희가 보는 진료가 우리 특성상 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임신이 잘 안 된다든지 해가지고 정말 여러 해 동안 산부인과도 다녀보고 다른 한의원도 이렇게 다녀보시다가 임신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니면 유산을 했다든지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임신을 성공을 했을 때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출산까지 이어졌을 때 그 과정에서 다 도움을 주시다 보면은 정말로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보람을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고객님들이 처음 내원을 하실 때 그런 표정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오버랩 되면서요. 이제 그분들이 임신 소식을 전하면 저희도 물론 너무 기쁘고, 그리고 이제 진료를 보셨던 원장님들이 이제 통화를 해서 처음으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아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는 안에서 막 그 환호성이 와 하는 그 환호성이 들려요. 좋은 일이 있구나. 네.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어렵다라고 느꼈던 그 40대 후반의 그런 부부분들이 이제 내원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의 그 임신 소식이라든지 이렇게 접할 때가 가장 저희도 보람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또 계속 치료를 하시는데 좋은 소식을 못 접하는 그런 고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또 힘을 좀 잃지 않도록 다독이는 그러한 역할들도 좀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안정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씩 이렇게 처질 때 복돋아주는 그러한 원장님들도 그런 역할을 많이 이제 해주시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부합하면서 고객님들이 좋은 결과가 있는 거를 가장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단순히 의학적 지식을 갖고 치료나 진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리적인 그런 그 치료 행위도 중요하겠지만 이 마음적인 것들도 좀 이렇게 보듬어주고 치료해 주시는 그 공감대라는 게 제가 아까 느껴졌거든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안에서 막 환호성을 같이 심어주시고 그게 진심으로 저는 기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만큼 또 당연히 그로 인해서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큰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자님, 저희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치료도 잘하고 마음적으로도 공감도 잘해주고 있는 저희 꽃마을 한의원 이 직원분들이 혹시 쓰면 그런 혜택이 또 추가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일반 고객님이랑은 다르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죠. 네. 일단은 매달 저희가 경옥고라든가 공진단은 이제 10% 20%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직원들한테는 이제 한방치료라든가 한약, 건강보약, 또 디톡스 프로그램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원가 30% 되게 많은 혜택이잖아요. 그래서 직원가 30% 할인 혜택으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편하게 좀 오셔서 그 건강상담 받아보시고 원장님께 그래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벤트 덕분에 저희가 이제 건강하게 내 몸도 챙기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제 아이들을 안 낳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주위에 이제 임신 준비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여기 이제 밑에 검진도 마찬가지로 직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제 임신 바우처라든가 그런 부분을 난임 지원을 좀 혜택을 받아서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도록 이렇게 장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직원분들도 좀 네네네. 많이 알리셔서 네. 찾지 못하는 혜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알려주면 몰라서 못하는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저희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아신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네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직원들도 듣고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주변에 많이 홍보도 좀 네네네. 해주시고 혜택도 좀 많이 받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저희 직원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제 입회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었던 사람은 이제 퇴사를 하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뉴스나 아니면 원내 공지를 통해서 많이 알리면은 더 많은 직원들이 그리고 지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원내 5층
꽃마을 한의원에서 한방검사와 더불어 김윤미 실장님 그리고 그 기타 직원분들의 초대석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좀 꾸며봤습니다. 평소 생각보다 잘 접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세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실장님, 선생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8월 꽃마을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한의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의 종류와 그 검사의 설명을 좀 듣고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실까요? 네. 네, 지금 되게 시원한 메탈 종류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진짜 이번에 검사가 무슨 검사인가요? 이 검사는 이제 미세 전류를 이제 흘려보내서 우리 몸의 이제 신경계의 반응을 보는 검사예요. 네. 신경계 반응 검사. 네네. 시간은 한 8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돼요. 짧진 않네요. 네네. 신경계 반응 검사. 이걸로 볼 수 있는 뭐 질환? 이런 게 또 따로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 그 혈류의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흐름. 네네.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네. 그 양면경은 한번 제가 체험을 해봤는데, 네네. 지금 다른 검사에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검사인가요? 안내해드릴게요. 이거는? 네. 지금 이 검사는 이제 가속도 매표 검사라고 혈관의 탄력도를 알아보시는 검사예요. 혈관 나이라든가. 네. 네, 그래서 부정맥이 있는 사람들도 이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시간 아주 간단해요. 2분 30초. 아, 그래요? 네. 이게 제 기억에 예전에 저희 건강검진센터 패키지 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항목으로 들어갔던 그 네, 검사인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겼었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검사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 손가락을? 이렇게 걸고요. 아, 네. 최대한 편한 자세로 계시면 되세요. 시간은 2분 30초 걸리세요. 네. 네,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봤는데요. 실장님, 여기는 네.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적외선 체열 촬영하는 곳이에요. 적외선 체열 촬영? 네, 네. 그, 혹시 다 탈의를 하고 했던 그렇죠, 그 촬영 그렇죠. 맞죠? 전부 손까지 다 탈의를 하셔야 돼요. 저는 경험을 해보지 네. 않았는데. 여기 이제 커튼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커튼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크게 뭐 고객님들이 뭐 염려 안 하셔도 되세요. 그래요? 이거 갖고서 뭐 이렇게 염려하시거나 좀 어려워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거의 없으세요. 아, 그러세요? 네네.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몸에 있는 열의 분포도라는 거를 체크를 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질병을 보기 위한 네네네. 거예요. 일단은 뭐 저희가 부인과 질환을 전문으로 보고 네. 또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문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예요. 이게 제일 또 중요하고 또 수종 냉증이라든가 하복부 냉증을 알아보기 때문에 네. 정말로 중요한 그러면 이제 냉증이나 뭐 이렇게 온열 질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네. 파란색, 뭐 빨간색 열이 있으면 빨간색, 색감으로 그렇게 변해요. 열이 없으면 냉증이면 파란색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되네요. 네네. 그렇군요. 한방 검사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침 맞고 땡 하는 것만 생각하다가 되게 최첨단 장비 같아서 네, 되게 맞아요.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이게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설명만 듣고 네네. 그다음에 기회에 되면 한번 구성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꽃마을 초대석 잘 보았습니다. 다음 순서는 대표 원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 원장 강명자입니다. 2024년 8월 월요일을 맞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폭염으로 인해 너무 견디기 힘든 계절입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메디플라워 헬스케어는 상반기 업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준 덕분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출생률이 너무나 저조하여 인구 감소로 이어질까 모두들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원하는 젊은이들 중에는 자연 임신보다는 인공 임신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출생하는 아기의 10명 중 1명이 시험관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기를 원하는 여성 중 난임인 숫자가
24만 명이나 된다는데 거의 시험관 시술로 임신을 하려고 새벽부터 양방 난임 클리닉을 찾는다고 하네요. 그에 반해 건강한 자연 임신을 돕고 있는 우리 한의원은 너무나 한산하여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과거 진료 예약이 6개월이나 밀렸던 꽃마을 한방병원이었기에 이토록 빠르게 변화하는 이 현실이 낯설기까지 합니다. 최근에는 26년 전이나 30년 전쯤 우리 병원을 통해서 임신했던 분들이 결혼한 자녀의 난임 치료로 방문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 임신으로 출생한 아이들이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의학을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 한의원 식구들,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어 때를 기다려 봅시다. 우리 꽃마을 가족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철에는 그동안의 누적된 피로를 모두 다 싹 해소하고 보다 활기찬 마음으로 2024년 후반기를 새롭게 맞이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직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이사장님께서 조언과 명쾌한 말씀을 해주시는 테스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회를 더할수록 심층 있는 질문과 명쾌한 답변이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잘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임직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그 테스에게 물어봐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그 직장들 중에 이렇게 우리처럼 원래회를 지속해 나가는 그런 직장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사실 좀 궁금합니다. 이 원래회라는 것은 상당히 전통적인 방식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만남을 우리처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조직이 좋은 건지 또 그런 그 스타일의 원래회를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새삼스럽게 고민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듣기로는 많은 조직에서 이 원래회 같은 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어졌을까? 그러면 원래회를 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 직원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지 그런 것을 좀 연구해서 좀 더 재미있고 즐거운 그런 그 미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이것은 앞으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고민해 왔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공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 재단의 이런 원래회가 갖고 있는 장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보면은 부서 탐방도 굉장히 그 귀한 그런 그 우리가 부서 탐방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알 수 없는 그런 그 이웃 부서들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우수사원 여러분들 우수사원으로 이렇게 여기에 노출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그 사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수사원 프로그램을 우리가 봄으로써 저런 사원이 우리 병원에도 있었구나. 나도 저 사원과 같이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나의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타산지석으로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또 뭐 추첨을 해가지고 또 그 로또 당선되듯이 그런 프로그램도 또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들 의견을 좀 더 듣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원장님이 하는 매달 그 시세에 맞는 그 원장님 인사 말씀, 그런 프로그램이 앞으로 좀 어떻게 더 발전했으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또 우리 테스에게 물어봐. 이것도 우리 이 총무부장님께서 항상 서울대 철학과의 황경식 교수의 이 프로그램이 날로 깊은 질문과 심층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제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총무부장님 의견처럼 그런 것인지, 또 그렇다면 왜 우리 직원들이 100명이나 되는데 한 10명만 듣고 있는 건지, 인기가 있다면 왜 10명만 듣겠어요? 여러분들 텔레비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 억대 뷰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명웅이 뭐 하면은 억대 뷰가 운운되는데 왜 우리 테스에게 물어봐는 15대 뷰밖에 안 되는 건지, 이런 거 우리 자성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래회라는 것도 우리 직원 100여 명 직원들의 이 살림살이 중에 우리가 가꾸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뭐 그냥 축 처져 있거나 직원들의 인기를 별로 모으지 못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이걸 좀 더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즐겁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꾸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이렇게 모아서 발전하는 꽃마을 원래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또 그런대로 우리가 다른 직장인들한테 우리는 테스에게 물어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또 이야기하면 이야기거리가 또 될 수가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어떤 직장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테스에게 물어봐를 폐기 처분할 건지, 좀 더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여러분들 보면은 테스에게 물어봐는 처음에는 5개 질문이 이렇게 나오고, 또 질문이 좀 어설픈 질문들도 많이 있었어요. 앞이 뭐 이렇게 말도 매끄럽지 못하면서 또 질문 내용도 이렇게 명쾌하지 못한 그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 질문들이 너무 세련돼 가지고 이거 우리 직원들이 구상한 질문일지 이런 고민도 할 정도로 그 질문 내용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사장도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하는 문제를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또 이사장의 아이디어도 좀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발전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를 하는 건데, 그런 진정성, 우리 꽃마을의 진정성이 담긴 테스에게 물어봐가 되고 있는지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번 달에도 4가지 질문이 나왔어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꿈결에도 이런 질문을 생각한 적이 있었던 건지. 수준 높아요. 첫 번째 질문. 보는 사람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아름다운 존재, 그런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유, 이게 뭐, 이 50년 동안 철학을 한 철학자가 읽어봐도 이 질문 내용이 우리 총무부장님 질문 내용 이해가 쉽게 되시나요? 우리 총무부장님도 부장님도 직장생활 한 지 꽤나 오래될 텐데 부장님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은 철학자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고민을 하잖아요. 보는 사람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아름다운 여성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꿈결에라도 한번 그런 질문을 했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제 소화를 했습니다. 보는 사람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아름다운 존재 또는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보는 사람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아름다운 존재 또는 대상이 있다고 생각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것을 그 철학자는 이데아의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이데아, IDEA, 이데아의 세계라고 불렀어요. 그 철학자에게는 사람의 이데아, 꽃의 이데아 등 사물의 이데아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와 같이 추상적인 개념의 이데아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같이 이데아의 세계를 생각한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수제자가 된 플라톤이라는 사람입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보는 사람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아름다운 존재, 멋있는 존재, 또 훌륭한 인간 이런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소크라테스의 수제자가 바로 플라톤이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정치가가 되고자 한 귀족 출신의 그 대단한 그런 존재였는데 소크라테스를 만난 이후에 철학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특히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는 모습을 보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계라. 이 세상은 다 불완전한 세계죠. 불완전한 남자, 불완전한 여자, 불완전한 칼, 불완전한 꽃, 다 불완전하죠. 꽃도 이렇게 보면 벌레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불완전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계라 이데아의 세계를 모방한 불완전한 작품이라고 생각했죠. 이에 비해서 그렇죠. 이데아의 세계는 완전한 세계고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계입니다. 이에 비해서 기독교의 신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신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로부터 이 세상 즉 이유를 창조한 전지전능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기독교에서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가 지나 근대 현대로 내려오면서 이 같은 생각들보다도 그 플라톤과 같은 이데아의 세계나 또 기독교와 같은 그런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런 생각들보다 인간 중심적 세계가 되면서 모든 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아름다운 것이 되고 또한 인간이 더욱 아름다운 것을 만들게 되는 세상이 되었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질문을 한 사람의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지 플라톤 같은 철학자의 비견될 정도의 그런 수준의 질문을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고민하는 질문인데 한번 같이 고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가를 의미 있게 보내는 법이 있을까요? 참, 이것도 대답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휴가를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휴가 다녀온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갈 사람도 있을 테고 작년에 휴가를 한 사람도 있을 테고
작년에 휴가를 망친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텐데요. 휴가를 의미 있게 보내는 법이 있을까요? 휴가를 의미 있게 또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보내는 방법은 한 가지로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취미나 취향이 다르고 서로 경제적 상황도 다르니 어떻게 휴가를 의미 있게 보내는 법을 한 가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이런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가족 성원들의 정과 사랑을 돈독히 다질 수 있는 휴가는 분명히 의미 있는 것이 될 테고 그동안 서로 바쁘게 사느라 챙겨주지 못한 부분을 서로 생각해주고 휴가 다녀와서 서로 가족들이 더욱 정겨워졌다면 의미 있는 휴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대안도 있을 테고 또 다른 대안이 있을 겁니다. 또 요즘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여행사가 많은 사람이 휴가를 망친 그런 그 뉴스가 계속 나오죠. 2,000명이 그냥 데모를 하고 지금 난리가 다 휴가를 예약하고 미리 돈을 냈는데 그 여행사가 자금 사정을 잘못 운용함으로써 2,000명이 비행기를 못하게 됐어요. 그런 휴가도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외국인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어울려서 노는 문화인데 외국인들은 남녀노소가 잘 이렇게 어울려서 평등하게 동등하게 이렇게 잘 사는 문화인데 왜 한국은 70, 80, 70년대에 태어난 사람, 80년대에 태어난 사람, 80, 90, 80년대에 태어난 사람, 90년대에 태어난 사람처럼 세대를 나누어서 노는 문화를 가지게 된 것인지 태스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첫 번째 문제보다는 조금 더 쉬워요. 모든 문화는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삶의 방식이나 모든 문화는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을 거쳐서 형성된 그런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남녀노소의 구분이 분명한 계층사회로 살아와서 남녀가 따로따로이고 노소가 따로따로인 문화였었지요. 그러나 점차 우리도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점차 개선되고 민주화되어 가고 있다고 봐요. 아직도 보수적인 인사들은 꼰대들 있잖아요. 꼰대들. 우리가 흔히 나이 좀 많이 먹은 사람 꼰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 보수적인 옛날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보수적인 인사들은 옛날 방식의 삶의 양식을 고수하고자 하나 민주화의 도도한 물결은 거스를 수가 없지요. 우리도 점차 민주적 평등을 기반으로 해서 평등 속의 다양화, 다원화 쪽으로 발전해가고 있어요. 이제는 남녀노소 다 평등입니다. 그런 가운데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또 특수성이 있잖아요. 또 노인은 노인대로, 어린애는 어린애대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평등이에요. 평등 속의 다양화, 다원화 쪽으로 발전해가고 있어요. 개선의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서 남녀노소가 모두 함께 노력하고 서로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은 아마 특히 우리 직원들 중에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는 직원들은 절실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런 행동 또는 말, 이것만큼은 물려줘야 할 교육 철학이 있는지, 이것만큼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그런 또 나쁜 습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바르고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거예요. 자, 부모들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누구를 보고 가장 많이 배우나요? 부모를 보고 가장 많이 배웁니다. 부모가 아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아라고 따라하죠. 아 다르고 어 다르죠. 부모가 어라고 하면 우리도 어라고 따라합니다. 부모가 아라고 하면서 너는 어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자녀가 배우나요? 아닙니다. 인생을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공부도 잘해야 하겠지만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좋은 인성교육도 필요할 테고 자기 주도적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철학도 필요할 거예요. 자,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합니다. 가정교육이 있고 학교교육이 있고 평생교육이 있어요. 평생교육은 누가 합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 그러나 부모로서 조심해야 할 것은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위선, 이중인격을 결코 보여서는 안 될 거예요. 이중인격. 이게 뭐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자기는 아라고 하면서 자녀들은 어라고 하는 걸 바란다면 이 이중인격이고 위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격의 이중성을 보이면 다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정상적인 대화나 소통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의 인성교육은 부모의 인성 재교육이라는 생각으로 진정을 다해서 노심초사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인성교육을 할 때 부모는 자기 스스로 반성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 부모는 자녀를 교육할 때 부모의 인성 재교육. 그래서 자녀 교육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의 무릎에 이렇게 놀 때, 3살 이전에 부모의 무릎에서 배울 거 다 배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속담이 있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3살 때 부모의 무릎에서 배우는 것이 버릇이 80, 100세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이 습관이 갖고 있는 힘, 습관의 힘, 습관의 위력, 습관의 저력.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어떤 행동, 거지인지 우리가 반성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위선, 이중인격 이런 것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테스에게 물어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고민해보고 또 심사숙고하는 그런 철학이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철학을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철학은 상식에 대한 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머릿속에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철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테스에게 물어봐에 나온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할 때 바로 철학적인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원래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의 조언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원래에서도 행운권 추천식이 있겠습니다. 사전에 녹화된 영상으로 행운의 주인공이 나올 예정이며 행운의 주인공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니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8월 꽃마을 원래의 행운권 추첨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한의원에서 진행하는데요. 오늘도 추첨에는 홍민서 상무님께서 도움 주시겠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사업부 박주현 주임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4년 8월 원마을 원래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